175. 질문 없어? 풀어왔어? 이상한데? 아, 63번부터 먼저 해볼게. 63번은 좀 문제가 계산이 좀 오래 걸렸던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 왜냐면은 이 n까지라고 하는 그 범위가 1부터 9까지 있으니까 그 계산을 좀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뭐 물론 규칙에 보면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핵심은 이거야. 그냥 우리 배웠던 요 상황 있잖아. P A 곱하기 PB는 P A 교집합 B가 되는지를 이거 뭐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돼. 요거 이걸 확인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n 값이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문제 나왔으니까 해보자. 7, 9 이렇게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PA랑 PB를 잡아보면 PA, PB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 이렇게 설계를 해보면 그냥 이건 지금 딱 다 정할 수 있지? 이 부분이 10분의 1부터 시작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그치? 왜냐면은 n 이하라고 했으니까 뭐 1이면 1 이하, 2면 2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공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6, 10분의 7, 10분의 8, 10분의 9까지 이렇게 그대로 다 가는 걸로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근데 PB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 문제에서 짝수가 적혀 있는 공을 꺼내는 사건이라 했으니까 전부 다 2분의 1이야. 지금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그냥 끝까지 다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치? 둘이 곱해서 PA 교집합 B가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각각의 PA 교집합 B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짝수이면서 동시에 n 이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1이면 여기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2면 이제 한 개 들어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10분의 1인 거야. 여기도 10분의 1이지. 여기는 10분의 2일 거야.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3, 여기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4.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이해됐어? 이렇게? 하늘아 안 돼, 안 돼.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다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디에서 되는지 알 수 있겠다. 지금 요거 짝수일 때만 2, 4, 6, 8일 때만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70번으로 가보면 선생님, 실전에서도 저렇게 표를 그려서 맞아, 맞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일일이 지금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물론 규칙이 이 곱한 게 같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 뭐 예를 들어서 저 뒤에 20까지 있다라면 뭔가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는 표로 지금 나타내서 해볼 수밖에 없다. 왜냐 n 이하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이 상황들을 파악을 해봐야 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수특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지난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있었어. 독립 종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70번. 이 70번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게 약간 턴제야. 그러니까 수연이 먼저 던지고 그냥 이 8의 약수가 나오면 끝이야. 수의 합이 8의 약수가 나오면. 그치?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 진아가 던지는 거. 진아가 또 실패했으면 다시 수연이가 던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둘이 겨루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럼 우선은 2의 약수, 8의 약수를 정해보는데 1, 2, 4, 8이 있지만 이 중에서 1은 될 수가 없고 두 수의 합인 거니까. 그치? 2부터 따져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2부터 따져보면 여기는 1, 1, 여기는 1, 3에 2, 2에 3, 1. 밑에 거는 2, 6, 3, 5, 4, 4,
5, 3, 6, 2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 전체 6 곱하기 6 하면 36개일 건데 36가지 중에서 9가지가 나왔어. 확률이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한 번 탁 던졌을 때. 그치? 그러면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되게 허탈하게 수연이가 딱 던졌는데 그냥 끝날 수 있어. 수연이 1회 하고서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거는 이제 4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결정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수연이가 3회째에 이긴다고 하면은 수연이가 3회째에 승리하는 거야. 여기서 승리. 여기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실패해야 돼. 그 다음에 누구지? 진아도 실패해야 돼. 그리고 나서 수연이가 이렇게 성공하면 되겠지. 요렇게.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차례차례 이렇게 곱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연이가 5회째에 승리할 수 있겠지. 5회째에 승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거 4분의 3에 4승을 하고 거기다 곱하기 4분의 1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치? 그리고 이제 127번으로 가볼까? 독립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할만했나 보네. 이 127번 문제로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흰 공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4개가 있어. 그치? 근데 이 상자에서 한 개를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꺼낸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거는 일단 잡아보면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어. 한 번에 그냥 딱 끝내버릴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던졌을 때 2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 마지막까지 계속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3, 4, 5 하고 흰 공이 나올 때까지 했어요. 근데 5에서는 결정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검은 공 4번 다 나와버리면 마지막에 흰 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이렇게 잡는 거를 먼저 좀 연습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P 값만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인 건데 처음으로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꺼낸 횟수인 거니까 이거는 여기 처음에 요거는 확률이 3분의 1이지. 처음에 3분의 1로 시작한 거니까 3분의 1을 그냥 써주면 되겠어. 이렇게 딱 흰 공 하나 꺼내고 끝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치? 아까 요 문제랑 비슷하네. 이 두 번째 거는 3분의 2 한번 해줘야 돼. 하고 그럼 3분의 2 했으면 여기 지금 3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5분의 2를 해줘야 되겠지. 두 번째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15분의 4가 되는 거야. 15분의 4. 이렇게. 세 번째 끝나려고 하면은 처음에 3분의 2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꺼내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5분의 3이 되겠다. 5분의 3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2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지. 그치? 그러면 쇽쇽 지어지고 나면 5분의 1이 된다. 5분의 1. 이렇게. 4랑 5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치? 계속 누적해가지고 3분의 2, 5분의 3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지어진다고 생각하면은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1 돼버리고 나면은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5분의 1에다 3분의 2 곱하면은 15분의 2가 되겠네. 15분의 2.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요거 15분의 5인 거니까 5, 4, 1, 2 다 더하면 90, 10인 거니까 15분의 3이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계산 잘못됐나? 90, 12? 15분의 3이구나. 15분의 3. 그러니까 15분의 1 이렇게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분상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구하고 평균은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지금 다 더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제곱평균은 제곱평균 이렇게 곱해서 제곱해서 곱해서 더하고 제곱평균 빼기 평균 제곱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34번으로 가볼게요.
134번에 조건이 좀 약간 까다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앞 다음에 앞 나오면 1이라고 했어. 앞 다음에 앞이 나오면 1. 요거는 1점. 그 다음에 뒤 다음에 D가 나오면은 2점인 거고, 이 앞뒤거나 뒤 앞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섞이면 앞 뒤거나 아니면 뒤 앞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3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이 규칙에 따라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어차피 동전 3번 던지면 경우의 수는 2의 3승이거든? 8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거 각각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어. 이게 앞을 5라고 볼까? 5, 5, 5. 요거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5, 5, X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X5도 있고, 그리고 X5, 5도 있고. 그 다음에 5XX, 5X, X5X, 그 다음에 XXO. 요거랑 마지막으로 XXX. 이렇게 8가지가 있다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여기는 이게 55야? 55, XX, 5X, X5. 요거 지금 계산한 거니까 요거는 2점이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4점이네. 여기는 6점이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는 3 더하기 1 해야 되는 거니까 4점. 여기는 3 더하기 2 하니까 5점. 요거는 6점. 얘는 5점. 이거는 4점.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나서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줘야 돼. 뭐냐면은 X에 대해서 나오는 점수를 따져보면 2점, 그 다음에 4점, 그리고 5점, 6점. 요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치? 각각에 대해서 빈도수를 체크해보면 2점일 때는 하나밖에 없네. 8분의 1. 하늘 안 돼. 8분의 3. 그 다음에 5일 때는 8분의 2. 6일 때는 8분의 2.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랬으니까 곱하고 해서 다 더하면 정답. 이렇게. 그치? 이 138번으로 가볼게요. 오늘 작년 6월 모의고사 시험지 받았지. 그 이제 정규 수업 때 6월 모의고사까지 계속 모의고사 수원수투 위주로 좀 설명을 할게요. 확통도 하긴 할 건데 수원수투 특히 좀 잘 풀어줘. 그거 하고 주간지 꾸준히 풀고 수특 풀고 이렇게 해서 수원수투 연습하고 확통은 이렇게 또 따로 챙기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138번으로 가보면 평균이 40, 그 다음에 분산이 45, 그리고 x는 3i 플러스 10이다 뭐 이런 형태로 식이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거 보면은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면 바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x 빼기 10을 하고 거기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y가 된다. 이렇게 처리해 놓고 나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y는 3분의 x 빼기 10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2x 하고 빼기 3분의 10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은 이 3분의 x 빼기 10을 하면은 요거는 9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9분의 1 곱하고 vx를 이렇게 좀 써주면 돼. 이렇게. 여기다 이제 각각 대입만 하면은 되는 상황이 되겠다. 계산해보면 40 대입했으니까 3분의 30이면 요거 10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45 대입하면 5가 되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건 2y 플러스 2y 여기 10이네. 제곱 평균은 이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이렇게 지금 뺀 상황인 거니까 요거 계산할 때는 얘가 5. 그 다음에 이거 몰라. 빼기 10의 제곱 돼 있으니까 105가 되겠다. 그치? 105 더하기 10 하면 115가 정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스매싱 할 때보다 뭔가 질문이 많이 줄었네. 쉬워서 그보다 쉬웠나? 그 다음에 155번. 하늘아,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어? 잠을 못 잤어? 왜? 공부하느라 못 잤어? 어이구. 학교에서도 잘 못 잤어? 어? 1시간 잤다고? 3시간 자고 응. 몸살 걸렸어. 몸살까지 걸렸어? 아이고. 약은 먹었어? 약은 먹었어? 3시간 자는 건 너무 무리인데. 무리 맞지? 이건 뭐 처음 보면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확률 변수 x라 한다고 했는데 이 넓이가 어떻게 구분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이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는 걸 봐보면 이렇게 좀 공유할 수도 있거든. 그치? 근데 모서리 두 점이 모서리는 공유하는데 한 점은 다른 면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지금 따져볼 수 있다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모든 점들이 다 같은 모서리에 있지 않는 상황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지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생각해 봅니다. 그치?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만드는 게 어려웠던 거지. 그치? 이거 이외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모서리, 그러니까 같은 면을 다 공유하는 거. 모서리 두 개는 모서리 하나를 공유했는데 다른 쪽에 있는 거 점이 하나가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모서리에 있는 상황 이렇게 지금 세 개로 구분을 했다라고 보면 돼. 그럼 넓이를 먼저 계산해 보면 s는 2분의 1 곱하기 뭐 1의 제곱인 거니까 2분의 1이야. 이렇게 여기 s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2란 말이지. 루트 2가 지금 1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2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여기 s는 4분의 루트 3의 그냥 a제곱이야. 루트 2의 제곱이지. 루트 2의 제곱이 이렇게 지금 붙는 상황인 거니까 2분의 루트 3. 그치? 그러면 확률 변수를 다 만든 거야. 확률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표로 바로 만들어주면 x 2분이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지금 식을 세울 수 있겠지. 하고 나서 p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제 p 값만 잘 만들면 되는데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는다는 일단 정해져 있는 분모 8c 3분의 전부 다 p 값이 이렇게 분모가 들어가겠지.
그 중에서 분자를 골라야 되는데 이 한 면에서 보면은 한 면에서 삼각형 몇 개 나와? 저 한 면에서 개일까? 네 개, 네 개. 그치. 여기 이렇게 있고 위쪽을 기준해서 또 두 개 더 있지. 네 개가 나와. 근데 면이 몇 개야? 6개. 4 곱하기 6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할 때 여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 그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있지. 그 다음에 또 얘를 기준해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요쪽으로 하나 있고 지금 요쪽으로 요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잡은 거잖아, 맞지? 그 저게 지금 모서리가 몇 개 있지? 모서리가 몇 개 있어? 요 모서리 몇 개 있어? 12개. 그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있잖아, 12개. 그치? 그러니까 요거 각각의 모서리에 대해서 전부 다 2개씩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12 곱하기 2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 나머지 하나는 지금 8시 3 하면 8, 7, 6에 3이 1인 거니까 56개잖아. 56에서 저 두 개를 빼준다 생각해도 되겠지. 56에서 48 빼면은 8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7분의 3이고 7분의 3이고 7분의 1이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를 이제 그대로 파악을 하면 되겠어. 그치? 계산할 때는 문제에서 이 49x제곱 플러스 1을 물어봤으니까 그때 49 곱하기 그 다음에 제곱평균하고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제곱평균은 이거 제곱 곱하기 1, 제곱 곱하기 1, 제곱 곱하기 1 그래서 더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그 결과값이 7분의 3이 나오니까 정답은 7, 3, 21, 22가 된다. 이렇게 지금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175번. 우유 제조 회사가 있는데 A, B, C, D. 근데 판매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20, 33, 거의 18, 29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400명을 대상으로 구매한 우유의 제조 회사를 조사할 때 A 회사의 제품을 선택한 고객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다. 편중 변수.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0%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 없어. A 이거나 아니거나거든. 그러니까 이항분포 문제라고 하는 걸 눈치를 어떻게 채냐면은 문제에서 A 회사의 제품을 선택한 고객의 수를 했으니까 A 이거나 아니거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전체 400명을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0분의 2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5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가면은 되는 걸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표준 편차는 4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우는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지. 괜찮지? 이 문제 양이 적진 않은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서 되게 재밌게 풀 수 있어. 풀 때 재밌었지. 신나게 막 넘어가잖아. 그치?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기출 좀 어려운 문제랑 그 수특 문제도 이렇게 해보고 해야 되니까 밀리지 않게끔 해줘. 결석해서 밀렸다 하면은 이거 지금 다 따라와야 돼. 개념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문제 좀 먼저 풀면서 시작을 해보면 되겠다. 여기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 놓을 테니까 오늘 정규분포까지 다 진도로 나갈 거거든. 181번부터 풀면서 개념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이거는 이제 워크북 형식으로 숙제로 하면 돼. 기출들. 아니 그 해설이라서 두꺼워 보이는 거야. 여기 수열 풀면 돼. 수열. 네. 수열 보통사 어려움 5 위주로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좀 더 풀어보고 이렇게. 이 개념 설명을 좀 쭉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보면서 풀면은 이제 무난하게 했던 내용도 다 기억날 거야. 한번 같이 해보면 우선은 우리 공부의 시작이 조건부 확률이었어. 이 조건부 확률에서 좀 특이하게 독립인 상황을 봤던 거였고 이 독립이랑 종속이랑 서로 이렇게 나눠진 상황들을 봤지. 그치? 이렇게 먼저 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독립 중에서 이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를 본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공식이 뭐 NCR에 P의 R승에 그 다음에 뭐 1-P의 N-S 이런 거를 이제 봤던 거였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독립시행에서 넘어와서 확률 분포랑 확률 변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건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보면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이렇게 그치? 근데 보면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1, 2, 3 이렇게 잡힌다 했을 때 이 p 값을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런 형태의 확률 분포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 확률은 그냥 이거 자체로 확률 분포표 상의 어떤 특수한 확률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 상황이 아니라 되게 특이하게 x가 이렇게 1, 2, 3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확률이 3C 이렇게 0, 1, 2, 3 이렇게 표현해 볼까? 0, 1, 2, 3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x 값이 다 어떤 사건을 시행했을 때의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제한한다면은 여기 들어가는 값들이 3C 0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이 3분의 1이다 하면은 3분의 1에 0승에 3분의 2에 뭐 3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들이. 그치? 여기 들어가는 값은 3C 3에 3분의 1에 3승
뭐 3분의 2의 영수.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이럴 때가 특수하게 독립시행의 확률들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저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던 거였냐면은 이항 분포로 연결시켜서 설명했었어. 이렇게 이항 분포로 연결시켜서 설명했던 거. 그치? 이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 그 이항 분포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이 확률 변수가 원래 이렇게 0,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만 확률 변수로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치? 우리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상황을 봤고, 아까 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 그치? 그리고 동전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x들이 확률 변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항 분포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리고 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배웠던 게 뭐 EX 같은 것도 배우고, VX나 그다음에 뭐 시그마 X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운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는 요 연속 확률 변수지. 연속 확률 변수. 그치? 연속 확률 변수는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이렇게 되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성질만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이거 거의 모르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변수들이 이렇게 딱딱딱 끊기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얘를 p 값을 x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던 상황 한번 그대로 재현해 볼까? 1, 2, 3이 있을 때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가보면 막대 그래프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치?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지. 이게 x가 있고 이쪽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 부분을 뭐 0으로 두고 여기 이렇게 4라고 둔다. 뭐 예시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같다로 해보자. 그치? 그러면 여기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게 중요해. 1이 돼야 된다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뭐 얼마가 돼야지? 2분의 1이 돼야겠지. 이렇게. 그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약간 개념상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예시를 들어봐. 만약 여기가 1이야. 1이면 여기 얼마일까? 여기 2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확률이 1을 넘어갈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y축이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상대적인 도수들을 이용해서 숫자로 표현을 한 것 뿐이지 이쪽이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개념을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어. 그치? 이 정도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좀 알고 가면 돼.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상에서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정규 분포는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어. 여기 이 부분을 m 이렇게 둔다라 하면은 이 정규 분포의 함수는 f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루트 2파이 하고 시그마 분의 1을 이렇게 붙이고, 거기에다가 2에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위에는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지금 식이 정리되어 있어. 그치?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해봐야 되는 게, 이 m값 대입하면은 여기 2에 마이너스 뭐 k 뭐 10승 이런 식으로 써볼까? 요거 2라고 하는 건 숫자거든. 여기 m일 때가 최대값인 부분이야. 최대값인 부분. 2의 10승분의 1 이렇게. 2라는 숫자는 모르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그냥 이 부분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m인 부분이.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m값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얘가 뭐 이 정도 된다 해볼까? 이렇게 2로 정해져 있다 했을 때, 여기 2면은 이 m이 3으로 바뀐다라면은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행이동 되겠지. 그냥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뭐, 그치?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 그대로 평이동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 이 평균은 똑같은데
요 시그마 값이 분산을 루트 씌운 거잖아. 표준 편차. 근데 이게 시그마가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이었어. 시그마 값이 2로 바뀌었어. 2분이. 2로 바뀌었다 하면은 이 그래프는 이 최대값이 더 낮아질까 아니면 더 높아질까? 더 낮아지겠지. 분산이냐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를 의미하는 상황인 거니까 더 이게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얘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시그마 값이 2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 참고를 하면. 그리고 여기 밑에 넓이는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계산을 할 때는 원래는 이제 인테그랄 씌워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형태인 건데, 이 계산을 우리가 이제 굳이 하진 않지. 그치? 요거는 이 값이 자체가 1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면 되겠어. 그치? 조금 풀어보고 정리되고 나서 이제 표준정규 분포를 좀 설명을 하나 더 할게. 일단 여기 있는 문제들 한번 조금 더 풀어보자. 연아, 그 주간지는 잘 됐어? 주간지요? 응. 마무리 아직 안 됐어? 네. 선생님 주간지 너무 많아요. 양이 많아? 네. 근데 이거 1간지 1가지. 3일 이틀 강의 주고 7일치. 너무 많아? 아닌데? 맞나? 그때 방학이었잖아요. 아, 그래, 그럼. 조금. 그럼 수트까지는 할 시간도 없었겠네? 그치? 알았어. 열심히 할게요. 알았어. 진아 잘 따라오고 있어? 괜찮아? 응.
녹색 책도 좀 풀어봤어? 기출책? 아직이야? 그거는? 지민이사 기억나? 괜찮아? 시 막히는 거 없어? 그거? 이제 넓이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가 완전히 정의에 따라 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해주면은 마이너스 2를 반드시 지나가. fx는 2a 곱하기 x 플러스 인 거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확률이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로 제한돼 있다 했으니까 여기 이만큼의 넓이가 이제 1이다라고 하는 걸 계산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지. 전체 삼각형에서 이 조그마한 삼각형을 빼도 되고, 아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가 그냥 함수값이 마이너스 2a지. 2a고 그 다음에 이제 2 대입하면은 8a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바로 계산해도 되겠다. s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a 더하기 8a 곱하기 여기다가 높이 하면 되는 거고, 이 s 값이 그대로 1인 상황이다. 얘가 1인 상황인 거니까 a 값을 바로 계산해버리면 되겠다. a는 15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면 되겠지. 괜찮아? 참고로 요거 연산 연습을 사다리꼴로만 하지 말고 이거 바로 구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 삼각형에서 요 조그마한 삼각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분의 1일 것 같아? 전체 큰 삼각형에서 요 조그마한 삼각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분의 1일까? 몇 분의 1이야? 16분의 1. 그치? 지금 1대 4잖아. 1대 4니까 높이비도 1대 4겠지. 그러면 1대 16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전체 넓이를 계산하기 쉬울 때는 S에다 바로 16분의 15를 이렇게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야 시험에서 더 빨리 풀 수 있어. 이거는 지금 여기 어차피 함수값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계산 방법을 이용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하나 닮은 비를 이용한다는 거를
참고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다. 그냥 닮은 비 이용하기. 우리 잠깐 쉬었다 하자.
우리 계속 해보자. 하늘 이제 정신 들었어? 고민이 있어. 내가 다른 반에서 얘기 안 했는데 그 소개팅 했던 분이랑 아직 연락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연상이야. 두 살? 근데 만약에 언젠가 말을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원래 뭐 그냥 예전에 들었던 바로는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하긴 들었거든? 누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지금 누나라고 불러요. 아니 그건 아니지. 되게 자잘한 고민이 막 생기네. 아니야, 예측 불허. 예상할 수는 없는데 약간 요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몇 달 지났어요? 한 달 반은 된 것 같은데. 한 5번 만났거든. 화이팅. 파이팅. 들어가셔야 돼요. 장가까지는 바랄 수가 없고. 수학이랑 연애랑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연애가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수학은 그래도 답이 있잖아. 해설지가 있잖아. 내가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거든. 내 걔네 얘기해주는 거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어려워. 이 표준전개 분포 얘기를 좀 해볼게. 이건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이 개념도 다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70. 근데 이 부분이 74점이야. 여기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저게 지금 확률인 거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y는 fx를 했을 때, 얘를 정적분을 70부터 74까지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걸 학생들이 매번 정적분을 하기 너무 불편한 일이라고. 그치? 이게 매번 달라지잖아, 함수가. 우리 할 줄도 몰라, 이거. 이 함수. 두 번째는, 뭐, 설사 이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얘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되는 거야. 이렇게 진되 70. 여기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78이야. 그때 여기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둘이 비교하기가 좀 곤란한 거. 그치? 정적분하기 불편하다. 두 번째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도 잘 모르겠다.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던 거냐면은, 이거 이제 표준전개 분포로 바꾼다를 이렇게 배운 거지. 그게 여기 한번 바로 연결시켜보면 n, 여기는 70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그마 값을 2라고 줄게. 이렇게. 그럼 여기 2의 제곱. 이렇게. 그치? 근데 이 밑에 거는 시그마 값을 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 n 70에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요거 하고 나면은 얘를 지금 전부 다 바꿀 때는 우리가 무조건 n 값은 0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뀐다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치?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이랑 누가 더 클 것 같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봐봐. 요 74라고 하는 거는 70 플러스 2 시그마지. 이렇게. 그치? 밑에 있는 요 78이라고 하는 거는 70 플러스 4 시그마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4 시그마가 아니라 2 시그마지. 2 시그마. 2 시그마. 그럼 알 수 있지.
그치? 둘이 넓이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걸 쓸 때 우리는 이제 집값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는 표준화 도구를 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치? 이것까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만 분석을 해보면, 이 g라고 하는 거는 2하고 여기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이렇게 표현을 했어. 하고 나면은 여기는 시그마 분의 1이 앞으로 빠지고 이 x가 지금 이렇게 붙는다고. 이 x에 그 다음에 빼기 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자체가 m이잖아. 요게 m. 요게 m인 거니까 이 값은 그냥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0 된다라는 거 확인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산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이 ax 플러스 b 요거 a 곱하기 2x 플러스 b 요 성질이 표준정규 분포 할 때도 이렇게 적용이 됐다고 보면 돼. 요게. 그치?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해서도 해보면 이 분산값은 v에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제곱분의 1로 빠져나오고 vx가 지금 이렇게 붙을 거야. 그치? 근데 이 vx 값이 이게 자체가 원래 시그마 제곱이잖아. 이제 1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그냥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자꾸 대입해서 하는 거 좋기는 한데 맞아 그게 맞아 맞는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 요 간격이 몇 시그마 차이인지를 보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그려질 거야. 논리적으로. 그치? 너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무작정 요것만 쓴다 생각하지 말고 요 차이가 간격이 몇 시그마인 건지 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계산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지.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 여기까지 쭉 한번 같이 풀어보자. 여기까지. 안내정만 있어? 206번? 어, 206번을 보면은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있는데 12의 제곱 그리고 n12의 4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P 8, 요게 X고 요게 지금 Y인 상황인 거잖아. 그럼 각각은 X 13이라고 돼 있으면 얘를 먼저 바꿔줘. 정규 분포로 바꿔서 생각한다 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 하면은 여기 직가 붙고 여기는 8에서 10 뺀 다음에 이렇게 2로 나눠주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13에서 10을 뺀 다음에 이렇게 2로 나눠주면 돼. 진아 이거 따라왔어? 이렇게? 그 자체가 원래 정확히 하면 이거야. 8 빼기 10하고 여기 x 빼기 10하고 13 빼기 10하고 또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우리는 직값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1.5.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 다음 거 하나 좀 더 하면 되겠지? 다음 거는 p 값이 k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설명을 한 상황인 거니까 요거 좀 바꿔주면 p는 g 다시 표현해주면 k 빼기 이번에는 12 하고 4로 나눕니다. 여기는 16 빼기 12하고 4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이 둘이 같다라고 했지. 그치? 근데 여기가 1이야 이번엔. 이쪽이 1인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5까지랑 확률이 똑같으려 하면은 여기가 강제로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야 확률이 좀 똑같아진다 볼 수 있지. 이해됐어? 응. 하늘이 생소해? 괜찮아? 다시 한번 줄까?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응. 아까 이론 설명을 하나도 못 들어서 그 영상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응.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더 이론을 설명을 할게. 요거 잠깐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이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이론인데 이항분포를 정교분포로 바꿔서 푸는 문제들이 있었다라 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원리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면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에 눈이 1이 나올 때에 대해서 확률을 따져본다고 하자. 근데 몇 번을 던질 거냐면은 10번을 던져. 10번을 던지는데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요렇게. 그치? 근데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래프상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렇게 잡아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이 확률 분포표를 다 만들어줘.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0,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때, 두 번 나올 때 이렇게 가가지고 10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있겠지. 10번 시행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숫자는 T값은 뭐가 될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활용하면 돼. 10시 0에 6분의 1에 0승에 6분의 5에 6승이, 10승이 이렇게 붙을 거야. 꽤 큰 숫자라 볼 수 있겠지. 그치? 꽤 클 수밖에 없는 게 10 곱하기 6분의 1 하면 3분의 5인 거니까 평균이 뭐 1점 몇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확률이 클 거라고. 여기 지금 넣는 숫자 생각해보면 10시 1에 6분의 1에 1승에 6분의 5에 9승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그거를 그래프상에다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뭐 요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낮아지면서 뭐 요렇게 쭉쭉 낮아지면서 급격하게 줄어든 형태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n이 10일 땐 이렇거든? 근데 만약에 n이 30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30인 거. 그럼 물론 이거 b10에 30이지? 30에 6분의 1 이렇게 썼으니까 평균이 5 정도 되겠네. 그치? 근데 이거를 똑같이 0부터 해서 30까지 해가지고 이 확률 분포표를 전부 다 만들어 보면 그 그래프가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얘 30개, 31개를 잡아야 되겠지? 그게 다 점점점 연결해 보면 약간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이렇게 길어진 이런 형태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학자들이 봤을 때는 정교분포로 생각을 해도 오차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 경계가 몇이냐면은 n 곱하기 p가 5보다 크나 틀 때는 이항분포를 정교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에서는 5를 연결해서 6이나 4나 이런 숫자를 주지 않아. 훨씬 큰 숫자를 준다고. 그치?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항분포를 정교분포로 바꿔서 푸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n값이 50 정도 되면은 거의 완전한 정교분포처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n이 50일 때. 그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론 설명을 할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건데 이 이항분포를 정교분포로 바꿔서 풀어 하고 시험 볼 때 옆에서 이렇게 속삭여 주잖아? 그러면 다 풀어. 자기 봐봐.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현장에서 이게 이항분포 문제를 정규분포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못 채서 못 풀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항분포 쓰고 정규분포 바꾸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얘 지금 이렇게 바꾼다라 하면은 n 5에 30 곱하기 6분의 1에다 그다음 6분의 5 한번 곱하면 또 6분의 2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이거. 그리고 나서 요거를 n 0의 1의 제곱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주는 문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여기 흐름을 정리해보면 BMP에 그 다음에 N으로 바꾸면 MPQ에 MP에 MPQ 이렇게 되는 상황. 요거를 다시 N의 0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눈치를 채려고 하면은 내가 두 가지를 유의하라고 했는데 가장 흔한 방법은 그냥 딱 봤는데 분명히 이항분포 상황이야. 이항분포 상황은 뭐냐면은 이거거나 저거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이면서 동시에 뭔가를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그치?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들이 다 들어가는 상황인 거니까 이항분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표준 정규분포표가 주어져 있어. 이항분포 상황인데. 그치? 그러면 그냥 바꾸는 상황이네. 바로 눈치채면 된다고. 그치? 두 번째로 내가 예시를 들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자. 주사위를 720번을 던질 거야. 근데 그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1의 눈이 몇 번 나오는 걸 얘기하냐면은 1의 눈이 95회 이상 130회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720번 시행을 해. 근데 그때 95번 6분의 1에 95승에 6분의 5에 720 빼기 95를 쓰면은 이게 겨우 하나 계산하는 거라고. 그치? 720, 96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720 C 130에 6분의 1에 130승 하고 여기 6분의 5에 720 빼기 130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지? 계산이.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얘기야. 실제로 계산을 할 때 P 값이 X가 95 이상 130회 이하 이걸 지금 물어봤으면 먼저 요 상태를 720번 시행해서 6분의 1이야. 이거를 바로 N 고치면 120 하고 6분의 5 곱하면 25 5의 제곱으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그치? 한 다음에 다시 N 0의 1의 제곱으로 바꾸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이제 표준화를 해버리면 95에서 120 빼고 그냥 5로 나눠.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Z가 G를 쓰고 여기 밑에는 또 5분의 130 빼기 120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에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5 G값이 마이너스 2.5에서부터 해서 2까지 사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고마움을 약간 느끼면서 풀면 돼.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그렇게 자꾸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다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꾸 보일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걸 정리해보면 되겠어. 쭉 마저 풀어볼게.
몇 번? 218번. 자꾸 음수 나와요. 음수가 나와? 218번에 n 20의 4의 제곱 이렇게 지금 깔았고, 그 다음에 p 값은 18 x k, 요게 0.6247 되겠다. 이 k 값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건데, 먼저 요거 0.6247이 되는 조합을 보려고 하면은 요거 바로 일단 표준화 해보자. 18 빼기 20하고 4로 나눠주고, 집값이 이렇게 붙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k 빼기 20 한 다음에 4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지. 그럼 이쪽을 봐보면 이게 마이너스 2,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0.5가 된 거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0일 때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마이너스 0.5. 그치? 그러니까 여기 파악해보면 이만큼이 0.19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6247에서 0.191호 빼버리면 191호 빼면은 2334 433인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이 1.5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1.5 이렇게. 그치? 그러면 따라서 4분의 k-20이 1.5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k 빼기 20은 6, k는 26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어디서 계산이 꼬였나? 응. 이해는 됐어? 응. 이제 200번 200번? 이건 이제 눈으로 보자마자 0.1574가 이건 사실 바로 암산으로 돼. 왜냐면은, 그러니까 의미만 좀 이해해보면 돼. 의미를 봐보면, 이 x가 n 플러스 시그마랑 그 다음에 이 n 플러스 3 시그마 요 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이 표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하면은 요 상황에서 지금 이게 m이면 n 플러스 시그마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3 시그마는 이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 넓이를 구하라야. 그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표준화를 보여주긴 할 건데, 그냥 봐봐. 여기 이렇게 간격이 시그마지. 그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눈 거니까 여기 이 집값은 1이 될 거야, 이 부분. 여기 3시그마면 3시그마 시그마로 나누면 집값이 3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3인 거에서 1을 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애초에 있어. n 플러스 3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를 그냥 여기는 집값으로 안 나와 있네. 집값이 아니라 그냥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냥 정규 분포를 지금 그려놓은 거야, 이거는. 정규 분포 표. 그치? 그러니까 이거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n 플러스 3 시그마가 0.4987이고 여기까지가 0.4987, 여기까지는 0.3413인 거니까 여기 간격은 얘 빼기 얘다 이렇게. 괜찮아? 정규 분포로 표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 의미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 진아, 질문 있어?
224번. 224번에서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P가 X값이 8보다 작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X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것도 역시 그래프상에서 본다라면은 어떤 중간값이 있을 건데 이 8보다 작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똑같은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럼 평균이 바로 잡힌다고. 그치? 평균이 지금 10인 상황. 이렇게. 그럼 할 수 있지? 바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여기서 10을 바로 바꾼다고? 일단 평균을 찾아놓고 해야지. 그러면 M이 10인 거. 그치? 지금 평균이 10이라고 하는 걸 거의 뭐 이렇게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보자마자 평균 10이네? 하고서는 바로 표준전교 분포로 바꿔서 풀면 되지. 응. 응. 이거 답지 어디 있어? 답지
올려놨는데 종이로 줄까? 아, 어찌 종이로 줄까? 잘 안 되는 거 있어? 이거까지 그랬거든요. 그럼 1000명에다가 0.84 그냥 곱하면 돼. 0.14야? 1.14 나왔어요. 0.14 곱하면 되는데. 근데 틀렸어. 네. 12개월 78, 84. 이게 아닌데? 네, 나 이거 추가로 풀 걸 더 줄까? 아니면 괜찮아? 지금? 줄까? 요거 4주차, 5주차 좀 두꺼워. 요거 좀 더 하면 되겠어. 다 끝나면 6주차, 7주차도 있으니까 더 받아서 하면 돼. 아, 이거 안 받지?
하늘이 뭐 잘 안 되는 거 없어? 230원 풀 마치는데 응. 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푼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게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 통계 문제는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150이다 얘기를 한 건데 146 이상이면 146 여기 있겠지? 그다음 156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150.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라고. 그치? 근데 내가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해주면 여기는 그 시그마 값이 문제에서 4라고 했으니까 여기 몇 시그마냐면은 요거 그냥 마이너스 1 시그마인 거예요. 이렇게. 요 시그마가 다니까. 그치? 150 빼기 1 시그마인 거죠, 이렇게. 그치? 여기는 150 플러스 1.5 시그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내 이거를 집값으로 바꿀 때는, 먼저 평균을 빼지. 그런데 G가 뭐예요? 어? G가 뭐? 집값이라는 거, 요거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거든? 이렇게. 이거 의미를 여기다 써볼게. x가 146 이상 156 이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다 먼저 m을 빼줘. 140 빼기 150, 146이었나? 146에서 150을 빼고 x에서 150을 빼고 그 다음에 156에서 150을 빼. 이렇게 한 다음에 전부 다 이 4로 나눠주는 거야.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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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집값이라고 보여. 요렇게. 이해돼? 그럼 G가 의미하는 게 그거는 원래의 확률 변수 x가 있었잖아. 그 확률 변수라고 보면 돼. 확률 변수인데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인 거야. 집값이랑. 아는 걸로 옮겨가지고. 그치. 근데 그 아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상에서의 그 확률 변수인 거지. 이해됐어? 선배님? 그래서 사실 그냥 딱 봤을 때 마이너스 1이네? 여기 1.5네? 하면서 거의 암산으로 할 수 있어. 231번 딱 보면은 0.3413이랑 0.433이 더한 거네? 바로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지. 괜찮아? 그 과정이 헷갈리면 얘를, 이 도구를 왜 이용하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가보면 돼.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 뭐 질문 없어? 괜찮아? 자, 기억나?
248번. (248번) 여기 없는 거 한번 해본 거지? 보면은 A 과목이 지금 X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야 되는데 M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B는 Y를 따라갈 건데 여기는 M 플러스 3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각각을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근데 이 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A 과목 시험 점수, 그러면 A 과목 먼저 표시해보면 얘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M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갖다를 보면은 요게 X, Y는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가요.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요 지점이 M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수 있지. 근데 A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80점이 뭐 요렇게 둔다고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이 요렇게 간 부분이 여기가 0.08이다 이렇게 0.08 뭐 요런 0.09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B 과목 학생은 15%를 했으니까 여기는 요만큼이 차지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0.15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일단 n으로 바꾸면 문제에서 x가 80보다 크나 같다. 요 상황에 p 값은 요건 이제 0.09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p 값이 y 값이 80보다 크나 같다는 0.15다 라고 한 거니까 요걸 다 표준화해봐. 표준화해보면 p 여기는 집값이 80 빼기 m을 해주고 시그마를 이렇게 나와줄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밑에 거는 p 값이 g가 시그마 분의, 역시 여기도 80 빼기 이번에는 m 플러스 3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각각을 표시를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게 0.09면 이만큼의 값은 요지 0.41이거든. 0.41. 그치? 0.41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은 0.41이 문제에서 1.34로 나와 있네. 그치? 여기 이 부분을 집값으로 바꿔주면 1.33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요게 1.34로 이렇게 처리해줘도 되겠지. 1.34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0.15면 0.35가 있는지를 보면은 0.35도 계산돼 있네. 1.04라고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이 부분이 집값이 1.03. 1.04면은 여기에서 요게 1.04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둘이를 그냥 연립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번에 숙제를, 그러니까 유형별 교재 정규분포까지 다 푸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녹색 책, 기출책 있지? 그것도 보통 4화까지 다 푸는 거를 확통 숙제로 주고, 그다음 수원수투는 주간지 2주차까지랑 그리고 그 6월 모의고사 있지. 이렇게 출력하는데, 그걸로 부족한 사람들은 요거 부족하지 않아? 이 워크북은 좀 두꺼워. 이 워크북은 확통 한 개당 여기 몇 문제 있는 거지? 134문제? 두툼하거든? 요거 욕심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더 달라고 해. 한 단원당 100문제 이상씩 있어. 이렇게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특히 좀 잘 풀어와줘. 좀 시간제고 풀어보는 연습해봐도 되겠고, 풀고 와서 수원 숙제에서 이런 부분 좀 약점 있는 것 같다 나한테 얘기해주면은 내가 그거 좀 이렇게 도움 계속 줄게. 가자. 고생했어.